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 다큐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속삭이는 울창한 숲이나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으로 찾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발을 내디딜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혹독한 생존의 격전지, 시간과 혹독함으로 빚어진 땅, 바로 나미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비장한 무대 위에서는 비범한 의지와 끝없는 투쟁이 써 내려가는 생존의 대서사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람은 그저 부는 것이 아니다. 모래 언덕 사이사이를 으르렁거리며 지나가며 수백만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붉게 달아오른 땅은 숯불처럼 뜨거워 끈기 없는 그 어떤 발자국이라도 태워버릴 수 있다. 그 어떤 나무 그늘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시냇물도 없다. 오직 죽음의 침묵과 감히 자신에게 맞서는 모든 생명을 불태워 없애겠다고 작정한 태양만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파괴의 교향곡 한가운데서도 한 생명은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왕들의 피를 이어받은 한 마리의 고독한 수사자였지만 이제는 지친 눈빛 속에 자존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모래바다 위를 한 발 한 발 힘겹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비범한 노력이며 죽음과의 침묵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자연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한계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의지는 생존을 위한 궁극적인 무기였습니다. 생과 사가 한순간의 눈 깜빡임에 달려있는 고대의 땅, 나미부로 저희와 함께 들어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피지, 500만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미부 사막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건조한 사막 중 하나입니다. 그 혹독함에 있어서는 남미의 아타카마 사막만이 견줄 만합니다. 나미비아, 앙골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해안을 따라 2000km 이상 뻗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국토 면적의 버금가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데드블레이 계곡과 같은 초현실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세기에 걸쳐 꼿꼿이 서서 새파란 하늘 아래 검게 그을린 고대가시, 아카시아 나무의 뼈대 같은 잔해들은 시간의 무자비함을 상기시키는 듯합니다. 아니면 거대한 난파선의 무덤인 스켈레톤 코스트 해골 해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녹슨 선박의 뼈대들이 모래 속에서 솟아나 영원한 안개 속에 잠겨있죠. 나미부의 온도는 극심하게 변동한다. 낮에는 모래 표면이 70도씨를 넘을 수 있어 계란 하나를 익힐 만큼 뜨겁다. 하지만 밤이 되면 온도는 거의 빙점에 가까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소수의 생물만이 견딜 수 있는 혹독한 온도 충격이다. 하지만 나미부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바로 안개 바다이다. 남극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벵겔라 해류와 사막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 만들어진 이 신비로운 공중의 강은 조용히 금보다 귀한 습기 방울을 싣고 와 죽은 듯 보이는 이 땅에서 연약한 생명을 유지시킨다. 과학에서는 이를 대류안개라 부르는데 이는 비범한 자연 현상이다. 차가운 벵겔라 해류는 해수면 바로 위의 공기층을 식히고 습기를 응결시킨다.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습한 공기층을 뜨거운 사막 깊숙이 밀어넣어 두꺼운 안개 이불을 형성하며 내륙으로 최대 50km까지 파고들 수 있는데 이는 수많은 생명체에게 유일한 수원을 제공한다. 그 넓은 사막 한가운데 만물의 왕이 우뚝 서 있었으나 그는 지금 생애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해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깡마른 몸을 한 고독한 수사자 한 마리가 50km에 달하는 고된 여정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자신감 넘치는 그의 발걸음 뒤에는 혈관 속에서 점점 커져가는 절망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목표는 단지 물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영토를 정복하는 것이기도 했으며 이는 다른 지배자들과의 생사를 건 대결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었다. 당신은 이 최상위 포식자가 물이나 먹이가 거의 없는 땅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그 답은 바로 나미부 사막 전체 생태계의 경이로운 분투 속에 있습니다. 이곳은 가장 작은 딱정벌레부터 거대한 코끼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가 끊임없이 적응하고 싸워야 하는 복잡하고 강인한 생명 네트워크입니다. 학명은 판테랄러인 사막 사자들은 놀라운 적응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별개의 종이 아니라 이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하도록 독특한 특징들을 진화시킨 특별한 아프리카 사자 무리입니다. 이들의 몸은 더 날씬하고 다리는 더 길며 발은 더 커서 부드러운 모래 위를 깊이 빠지지 않고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들은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먹이나 희귀한 수원 수유원을 찾아다니는데 이는 초원에 사는 사촌들보다 훨씬 뛰어난 인내력입니다. 산화철로 덮인 수백만 개의 석영 알갱이로 이루어진 나미브 사막 모래의 녹슨 붉은색은 광활하고 끝없는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풍경은 움직이지 않는 듯 보이지만 그 고요함에 속지 마세요. 사막에 보이지 않는 예술가인 바람은 끊임없이 모래 언덕의 형태를 바꾸며 늘 변화하는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곳에서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그림이죠. 높은 모래 언덕 꼭대기에 검은 뿔 영양, 즉 오릭스라고도 불리는 한 마리의 영양이 살아있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우뚝 서 있었다. 얼굴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선명한 검은 줄무늬는 아름다운 특징일 뿐만 아니라 사막의 극심한 빛과 그림자의 대비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들게 해주는 완벽한 위장술이기도 했다. 하지만 사막의 왕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사자가 전략적인 위치를 찾아 모래 웅덩이 안에 조용히 엎드려 있었고 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바람은 역풍으로 불어 모래를 실어 날라 먹잇감의 예리한 후각을 속였는데 이는 사자가 여러 세대에 걸쳐 터득한 전술적 이점이었다. 검은 뿔영양은 만만치 않은 상대들입니다. 어깨 높이가 1.2m에 달하고 몸무게는 거의 240kg에 육박하며 길고 곱고 날카로운 뿔 한 쌍을 가지고 있는데 이 뿔은 길이가 거의 1m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뿔들은 단지 장식용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포식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치명적인 방어 무기이기도 합니다. 사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검은 뿔 영양이 경계를 늦추는 단 한 번에 방심하는 순간입니다. 영양이 숨어있는 적을 아직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본능은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두 개의 레이더처럼 생긴 커다란 귀는 덤불을 스치는 바람소리부터 도마뱀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가장 미세한 소리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 끊임없이 회전했다. 서서히 영양은 마른 풀이 있는 곳을 향해 모래 언덕 비탈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매일은 끝없는 생존 투쟁이었고 경계심이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검은 뿔 영양의 발자국이 부드러운 모래에 깊이 박혔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그리고 굳건하게 그것은 비탈길을 벗어났다. 한낮에 숨막히는 더위는 점점 더 맹렬해졌다. 모래 표면 온도는 70도에 달할 수 있었고 이는 그 어떤 온혈 동물에게도 상당한 생존 도전이었다. 하지만 겜스복은 그늘을 찾지 않습니다. 그 몸은 생체 공학의 걸작입니다. 외부 온도가 올라가도 겜스복은 땀을 흘려 물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천을 통제된 방식으로 높여 때로는 45도씨까지 도달하게 함으로써 환경과의 온도 차이를 최소화하고 그로 인해 수분 손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옅은 회색 털은 햇빛의 80%까지 반사하며 열 차폐막 역할을 합니다. 밤이 되면 사막의 추위는 낮 동안 축적된 열을 방출하도록 해줍니다. 코 밑 부분에 있는 복잡한 모세혈관망은 레테 미라빌레라고 불리는데 열 교환기처럼 작동하여 피가 뇌로 올라가기 전에 냉각시키고 이 중요한 기관을 열 손상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산얼룩말은 쉬운 사냥감이 아닙니다. 그들은 몸집이 크고 360m까지 나가며
뛰어난 지구력과 속도가 그들을 진정한 전사로 만듭니다. 그들은 시속 65km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가파른 바위 지형에서도 능숙한 등방아입니다. 이는 사자에게는 없는 이점입니다. 하지만 인내심의 대가인 사자는 가장 작은 실수까지도 기꺼이 기다린다. 얼룩말 무리는 조심스럽게 물가로 향했다. 마침내 그들은 신선한 풀이 가득한 땅, 사막 한가운데에 진정한 오아시스에 다다랐다. 새벽 이슬 아래 맑고 투명한 물방울들이 잎사귀에 맺혀 있었다. 얼룩말들은 고개를 숙여 물을 마시고 풀을 뜯었다. 드물게 찾아온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던 사자는 서서히 물러났다. 가파른 바위 비탈은 얼룩말에게 너무 큰 이점이었다. 이곳에서 잘못된 공격은 포식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었고, 이는 사자가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사자는 더 유리한 지형에서 다른 기회, 다른 먹잇감을 기다리기로 했다. 해가 지고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 때 산 얼룩말 떼는 쉼없는 여정을 계속한다. 그들은 단지 생존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의 풀 뜯는 습관은 일부 식물종의 과도한 성장을 막아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무리 중 한 마리가 죽으면 그 시체는 사자와 다른 많은 청소 동물들에게 귀중한 영양분이 되어 생명의 순환을 완성한다. 우리 고독한 수사자는 계속해서 여정을 이어갑니다. 사냥 기회는 정말이지 희박합니다. 모든 사냥은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나미브 사막은 포식자에게도 피식자에게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막 사자는 특별한 무기를 지니고 있었으니 바로 무한한 인내심과 놀라운 적응력이었습니다. 사자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모래 언덕을 침착하게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처럼 유연한 몸짓이었죠. 아까 그 잠재적 먹잇감이었던 오릭스는 위험이 여전히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라오며 마치 운명처럼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자는 인내심 있게 몸을 낮춰 모래 가까이 엎드렸다. 바람에 실려온 영양의 냄새는 원초적인 사냥 본능을 일깨웠다. 하루 종일 이어진 추적은 영양이 고개를 숙여 마른 풀을 뜯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졌다. 그것이 바로 사자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대담한 공격과 함께 사자는 모래 언덕 꼭대기에서 아래로 돌진했고 발걸음마다 모래가 사방으로 흩날렸다. 영양의 강인한 몸은 즉시 반응하며 화살처럼 쏜살같이 앞으로 돌진했다. 땅은 그 발걸음마다 흔들리는 듯했다. 이것은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힘과 지구력 사이의 생사를 건 싸움이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여러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이어지는 추격전은 마치 죽음의 춤과 같았다. 사자는 크고 튼튼한 다리로 경사면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려 애썼고, 반면에 영양은 자신의 민첩함을 이용해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꾸며 포식자를 지치게 하려 했다. 영양이 길고 솟아오른 뿔은 포식자에게 죽음을 불사한 도전이었다. 사자에게는 어떤 실수라도 목숨으로 값을 치러야 할 수 있었다. 그 날카로운 뿔의 일격은 심각한 부상을 입히기에 충분했다. 영양은 모든 지형의 굴곡과 구비를 이용해 거리를 벌리려 애썼다. 그러나 피로와 갈증이 둘 모두의 모든 근육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폐는 타는 듯 뜨거웠고 심장은 전쟁북처럼 쿵쾅거렸다. 마침내 숨막히는 추격전 끝에 사자는 남은 모든 힘을 모아 결정적인 일격을 가했습니다. 끈기와 본능이 사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영양은 쓰러졌고 그 마지막 숨결은 사막 바람 소리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밑이 세계 역시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소리 없는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나미브 슬라이딩 스네이크라고 불리는 작은 뱀 한 마리가 몸을 모래와 거의 완벽하게 일체화시킨 채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작은 뱀 중 하나이지만 그 사냥 능력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뜨거운 모래 아래로 숨어들어 오직 두 개의 검은 구슬 같은 날카로운 눈만 드러냅니다. 이러한 위장 능력은 그것의 생존 비결입니다. 모래 위를 나미브 모래도마뱀 한 마리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만 위험한 포식자가 숨을 죽이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미브 뱀은 먹이를 쫓는 속도에 의존하지 않는다. 대신 치밀하게 준비된 매복 공격을 선택한다. 뱀의 공격 속도는 너무 빨라. 맨눈으로는 거의 포착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독은 작은 먹잇감을 불과 몇 초 만에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다. 배를 채운 후 나미브 뱀은 옆 미끄럼이라 불리는 특별한 기술로 이동합니다. 몸을 S자 형태로 구부려 한 번에 단 두 개의 아주 작은 지점만 모래에 닿게 합니다. 이 기술은 에너지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뜨거운 모래 표면과의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여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바람이 바다에 짠 내음을 실어오면서 나미브의 붉은 모래 언덕들은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 드넓은 황금빛 모래띠는 해골 해안까지 길게 이어졌고 이곳에서 사막과 대양은 영원한 대결을 벌였다. 대서양의 거친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동안 짙은 안개는 신비롭고 웅장한 광경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 이야기가 아니라 귀중한 생태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우리에게 보내는 초대장이자 촉구의 목소리입니다. 벵겔라 해류의 얼음장 같은 물결 아래에는 난파선들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데 이는 이곳의 혹독함을 침묵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서는 생명이 여전히 강력하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그것은 갈색 물가의 떼의 합창이었다. 수십만 마리의 물가애들이 모래사장을 가득 메우며 활기차고 혼란스러운 광경을 연출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갈색 물가의 집중 서식지 중 하나이다. 350kg이 넘는 거대한 성체 수컷들은 위풍당당하게 서서 지배력을 과시합니다. 그들은 시속 40km로 수영할 수 있고 물고기와 오징어를 찾아 2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습니다.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갈색 물가에는 독특한 전략들을 개발해왔다. 바다에서는 백상아리나 범고래 같은 포식자들에 맞서기 위해 무리지어 헤엄친다. 육지에서는 빽빽하게 모인 무리가 집단 방어에 힘이 된다. 번식기가 시작되자 해변은 수컷들이 영토를 차지하고 암컷들을 유혹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전쟁터로 변모했다. 무리 한가운데서 두 마리의 성체 수컷이 서로 맞섰다. 강력한 가슴 박치기와 날카로운 물어뜯기, 우렁찬 포효는 파도 소리마저 집어삼켰다. 결국 더 크고 경험 많은 수컷이 승리하여 짝짓기 권한을 차지했다. 하지만 승리했다고 해서 쉬는 것은 아니었다. 안개 속에서 또 다른 위협의 희미한 형체가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야생사자의 가벼운 발걸음이 모래 위를 스치듯 지나갔다. 차가운 금빛 눈은 바다사자. 무리를 훑어보고는 재빨리 한 목표물에 고정시켰다. 어미에게서 떨어져 홀로 남은 새끼였다. 사자는 재빨리 새끼를 잡고 꽉 문 채 끌고 갔다. 성체 바다사자들의 분노에 찬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들은 육상 포식자 앞에서는 무력했다. 사자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에나나 자칼 같은 기회주의적인 청소 동물들로부터 자신의 귀중한 먹이를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히 개체의 생존을 위한 싸움일 뿐만 아니라 나미브 생태계의 잔혹하지만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밤이 되자 짙은 안개가 해안선 전체를 뒤덮었다. 거대한 바다사자들이
서로 겹겹이 포개져 견고한 살아있는 요새를 이루며 밤의 도사리는 위험으로부터 새끼 바다 사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다. 해변의 추위를 뒤로 한 채 사막 깊숙이 들어간 사자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아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서 사자는 붉은 모래 언덕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훨씬 더 웅장한 생명체의 모습이 나타났다. 이 땅의 여왕인 암컷 사막 코끼리가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 코끼리들이 나미비아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희귀한 물과 먹이를 찾기 위해 전적으로 지능, 기억력, 그리고 본능에 의존하여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했다. 사막 코끼리는 초원 친척들보다 몸집이 더 작고 말랐지만 그들의 지구력과 민첩성이 바로 비밀 무기입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는 그들이 부드러운 모래 언덕을 건너는데 도움을 줍니다. 넓은 발은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마치 설피처럼 작용하며 모래에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두머리, 암컷 코끼리의 기억력은 살아있는 지식의 보고입니다. 그녀는 각 물웅덩이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지하수를 파낼 수 있는 마른 강바닥 하나하나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녀는 온 가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길고 유연한 코는 놀라운 생존 도구입니다. 이 코로 두꺼운 모래층을 파고들어 수분을 머금은 뿌리를 찾거나 얕은 강바닥 깊숙이 숨겨진 수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체 코끼리는 그러한 소중한 작은 수원에서 매일 19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자연은 사막 코끼리를 생태계 엔지니어로 변모시켰다. 이들의 굴착은 모래 위에 안개에서 물을 가둘 수 있는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이는 새, 영양부터 심지어 사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다른 종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코끼리 떼가 움직이자마자 다른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타조, 세상에서 가장 큰 새였습니다. 인상적인 키와 150kg에 달할 수 있는 몸무게를 가진 타조는 이 생태계에서 두 번째로 큰 생명체입니다. 날 수는 없지만 길고 근육질의 다리 덕분에 이들은 놀라운 지구력 선수입니다. 시속 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넓고 건조한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푸른 풀밭을 찾아 헤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코끼리들의 만찬 후에 남겨진 싱싱한 풀밭 조각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정교한 생태계의 고리를 시작합니다. 타조는 몸 안에 있는 공기 주머니 덕분에 놀라운 자연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먹이에서 수분을 얻어 며칠 동안 물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막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조의 강력한 발길질 한 번이면 포식자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교활한 하이에나들의 굶주림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타조 무리 전체가 일제히 속도를 높였다. 대담한 포식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추격전은 끝났지만 한 개체가 뒤처지고 말았다. 혹독한 투쟁의 상징. 무리 속에 남은 타조들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을 가로질러 여정을 이어갔다. 하이에나는 방금 식사를 마쳤지만 무리 전체에게는 여전히 부족했다. 멀리서 사자의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치명적인 경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면서 생존 투쟁은 더욱더 치열해졌다. 나미부 사막 전체에 겨우 100마리 정도의 사자만이 살아남아 있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숫자입니다. 먹이 부족은 사자로 하여금 약한 영양을 사냥하게 하거나 혹은 위험을 무릅쓰고 인간의 가축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사자들이 인간과 마주치게 되면 그들은 적이 되고
많은 사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는 나미브 생태계 전체에 잠재적인 붕괴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그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나미브는 아직 굴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빛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끈질긴 보존 노력들이 이 유서 깊은 땅에 새로운 여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데저트 라이언 컨서베이션과 같은 단체들은 현대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각 사자에게는 GPS 장치가 부착되어 과학자들이 24시간 내내 사자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기술은 사자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 효과적인 보호 전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역사회 출신의 사자 보호자들은 사자가 가까이 올 때 농부들에게 조기에 경고하도록 훈련받으며 깜박이는 불빛과 폭음 장치 같은 비살상적 위협 수단을 사용하여 사자들을 가축대로부터 쫓아냅니다. 2015년부터 사자 수가 10% 증가했습니다. 사람과 사자 간의 갈등은 35%까지 감소했습니다. 이제 사막의 왕들은 자신들의 생존 투쟁에서 더 이상 홀로이지 않습니다. 나미브 나우클루프트 국립공원 관리소의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페어리 서클 면적의 10% 이상이 엄격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페어리 서클의 황폐화율은 25% 감소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는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전설적인 식물인 벨비치아 미라빌리스가 놀라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00그루가 넘는 묘목이 번식되어 자연으로 되돌려졌습니다. 오늘날 나미비아의 책임있는 생태 관광은 방문객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존 활동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사립보호구역에서 얻은 이익의 10%는 보존 프로젝트에 재투자되며 동시에 현지 약 500가구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들 스스로 자연유산의 수호자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제 혹독한 사막을 떠나 또 다른 삶의 무대 아프리카 초원으로 향해보자. 이곳에서는 삶이 좀 더 풍요로워 보이지만 생존의 법칙은 여전히 잔혹하기는 마찬가지다. 위풍당당한 암사자 시나가 새끼들을 보살피고 있다. 그녀의 곁에는 무리의 우두머리 수사자 카로가 늘 경계하며 영역과 가족을 지키고 있다. 치타와 카로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사자와는 달리 치타는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다리의 민첩함과 눈의 날카로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 진화의 걸작입니다. 커다란 콧구멍과 과도하게 큰 심장과 폐 덕분에 최대 산소량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극도로 유연한 척추는 용수철처럼 작동하고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여 고속으로 코너를 돌 때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속도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1분 이상 단거리 질주를 유지할 수 없으며 쉽게 지쳐버립니다. 오늘 그것의 생존은 사냥 능력에 달려 있었다. 꼬르륵거리는 배를 안고 치타는 외로운 사슴 한 마리를 주시했다. 기다려왔던 순간이 마침내 찾아왔다. 치타는 쏜살같이 달려나갔다. 땅이 진동했다. 힘찬 도약으로 치타는 앞으로 돌진했다. 사슴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다. 마지막 도약으로 치타의 날카로운 발톱이 사냥감에 깊이 박히며 치명적인 목덜미 물기로 그 격렬한 몸부림을 끝냈다. 하지만 그 성과를 만끽하기도 전에 위험이 닥쳐왔다. 하이에나 떼가 나타났고 굶주린 눈은 먹잇감에 고정되어 있었다. 치타는 으르렁거리며 전리품을 쉽사리 내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치타는 번개처럼 빠르게 앞으로 돌진하며 공격했다. 하이에나 무리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러나기로 결정했고 승자에게 그 잔치를 남겨두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높은 절벽 위에서 비비 원숭이 무리가 서서히 잠에서 깨어납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인 카투는 약 40마리 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무리 전체가 깨어나 일련의 복잡한 사회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숭이들은 서로 털을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기생충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와 동맹을 강화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장난기 넘치는 새끼들은 나이 많은 암컷들의 감시 아래 뛰어놀며 놀이를 통해 중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웁니다. 한편 몇몇 하위 수컷들은 높은 위치에서 망을 보며 날카로운 눈으로 끊임없이 주변을 훑으며 위험을 찾습니다. 개코 원숭이는 잡식성 동물로 풀, 나무뿌리, 곤충을 먹으며 가끔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도 합니다. 무리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니아라는 암컷 원숭이 한 마리가 잘 익은 열매가 가득한 덤불을 발견했습니다. 무리 전체가 재빨리 모여들었습니다. 무리가 바쁜 동안에도 카툰은 결코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멀리 떨어진 덤불들을 훑었습니다. 나미부의 붉게 타오르는 모래 언덕에서부터 세렝게티의 황금빛 초원까지 우리는 삶과 죽음의 위대한 교향곡을 목격해 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강력한 포식자이든 끈질긴 먹잇감이든 용기, 경이로운 적응력, 그리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 의지로 자신만의 생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연은 잔혹할 수 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투쟁과 희생은 생명의 영원한 순환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연결고리입니다. 홀로 사막을 가로지르는 사자, 먹이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치타, 어미 하마의 고통,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야생 세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내심,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소중한 공동의 보금자리를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야생 다큐TV와 함께 이 감동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은 더 큰 불꽃을 피우는 작은 불씨가 되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 행성의 경이로운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보존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희의 어떤 탐험 여정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그럼 다음 모험에서 또 만나요. 저희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동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세렝게티의 밤이 찾아왔지만 이곳은 결코 고요하지 않았다. 그 대신 수천의 생명체들이 광활한 초원 위에 모여들어 생명의 지진과도 같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고동치는 설렘이자 피에 굶주린 포식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밤을 향해 내던지는 도전의 외침이었다. 이곳이 바로 세렝게티, 지구상 가장 위대한 대이동이 시작되는 신성한 대지이다. 이곳에서 수백만 마리의 작은 생명체들은 굶주림과 탈진에서부터 죽음의 발톱에 이르기까지 무수한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들은 결코 싸움을 멈추지 않고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저희가 세렝게티의 야생적이고 가혹한 세계에 푹 빠져들기 전에 여러분은 이 영상을 세계지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야, 이제 생존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세렝게티 국립공원 중앙 및 서부 지역은 광활한 사바나 초원이 드문드문 숲과 매끄럽게 어우러지는 독특한 개방형 삼림 생태계로 특징 지어집니다. 수천 제곱마일에 걸쳐 펼쳐진 이 광대한 지역은 기린과 아프리카 코끼리 같은 많은 비주성 종에게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아카시아 나무와 관목을 포함한 풍부한 식물상은 풍부한 먹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초식동물부터 최상위 포식자에 이르기까지 먹이 사슬의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도 하여 중요한 생태 균형을 유지합니다. 세렝게티 숲이 거칠고 험준한 풍경 속에서 아프리카 코끼리는 힘, 지능, 그리고 놀라운 적응력에 생생한 상징처럼 우뚝 서 있습니다. 키가 10에서 13피트이고 무게가 1,300파운드에 달하며
이 정글의 왕들은 이 지역의 생태학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500만 년이 넘는 진화를 거치면서 독특한 흔적이 그들의 외모에 깊이 새겨져 왔습니다. 거대한 부채 같은 커다란 귀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을 식히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저주파 음파를 이용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독한 열대 기후에서 코끼리 무리는 작은 무리를 지어 넓은 숲과 초원을 가로질러 물과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특히 건기에는 코끼리들이 자신의 힘으로 마른 가을에서 물을 파내 임시 우물을 만드는데, 이 우물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무리 내의 다른 많은 동물들, 나아가 주변 생태계의 다른 종들의 생명까지 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코끼리가 단순히 강한 생명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렝게티 야생의 탁월한 생태계 엔지니어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렝게티의 무성한 초원 위, 싱그러운 아카시아 나무 아래에서 아프리카 물소들은 삐죽 솟아 휘어진 뿔을 가진 채 야생을 지키는 전사들처럼 굳건히 서 있습니다. 투구처럼 자연스럽게 굽은 튼튼한 뿔은 치열한 생존 싸움 속에서 그들의 힘과 불굴의 정신을 상징합니다. 물소들은 굳건한 전사일 뿐만 아니라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포식자들과 항상 맞설 준비가 된 뛰어난 생태계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물소 떼 안에서는 가장 강한 개체들이 주로 앞쪽에 서서 공격에 맞서는 살아있는 요새를 이룹니다. 해가 높이 솟아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닥쳐오면 그들은 타오르는 햇볕을 피하기 위해 큰 나무 그늘을 찾아갑니다. 먹이를 찾아 물소는 넓은 초원을 가로질러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먹이를 먹는 것 외에도 그들은 지역 식물군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물소는 하루에 최대 33파운드의 풀을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토착 식물의 성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이프 물소는 초원을 지키는 전사일 뿐만 아니라 세렝게티의 생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생명체는 생존을 위해 싸울 뿐만 아니라 세렝게티 생태계에 깨지기 쉬운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포식자들에게는 신체적 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생존 투쟁에서 혹독한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끈기와 적응력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 야생의 풍경 속에서 생존의 대가인 점박이 하이에나는 2200만 년이 넘는 진화를 거치며 시대를 아우르는 강인함과 적응력의 생생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턱, 응집력 있는 사회구조, 유연한 사냥 전략을 갖추고 있어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적응하며 초원의 진정한 전사로 활약합니다. 건기에는 땅이 갈라지고 강이 점점 마를 때 점박이 하이에나와 얼룩말 같은 다른 동물들은 마지막 남은 무릉덩이 주변에 모여들어 포식자들에게는 드문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하이에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무리 전체에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이들은 최대 80마리에 달하는 큰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지배적인 암컷들이 무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들의 사회 구조는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위협에 항상 맞설 준비가 된 강력한 공동체를 구축합니다. 사냥할 때 하이에나는 무리를 지어 협력하며 먹이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는데, 특히 어둠이 그들의 가장 큰 동맹이 되는 밤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불굴의 정신으로 동아프리카 사자는 야생 세계에서 굳건한 생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세렝게티 지역은 약 3,000마리의 사자가 서식하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자 밀도를 자랑하는 서식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의 광활한 초원과 드문드문한 숲은 사자들에게 완벽한 사냥터입니다. 포식자들의 왕으로 불리는 사자는 광활하고 나무가 드문드문하며 험난한 도전으로 가득한 땅에서 완벽한 신체를 갖추고 고효율의 사냥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200만 년 이상 진화해 왔습니다. 세렝게티의 성체 사자들은 인상적인 크기를 자랑하는 강력한 사냥꾼들입니다.
수컷은 최대 500파운드까지 나갈 수 있으며 길이는 8에서 10피트에 달합니다. 반면 암컷은 더 가벼워서 265에서 400파운드 정도 나갑니다. 수컷 사자의 두꺼운 갈기는 전투 시 자연적인 갑옷일 뿐만 아니라 권력과 지배의 상징이기도 하여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돋보이게 합니다. 사자들은 매일 약 10에서 15파운드의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끊임없이 쫓는 대신 그들은 드문드문 심어진 나무들과 탁 트인 초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기습적으로 먹이에 접근하는 정교한 매복 전략을 선호합니다. 세렝게티의 광활한 하늘과 끝없는 숲은 동아프리카 치타의 보금자리로 이 치타는 번개처럼 빠르게 밝은 섬광처럼 초원을 가로지르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생명체이다. 키 크고 드문드문한 풀밭이 흩뿌려진 광활한 풍경은 그들이 놀라운 속도를 뽐내기에 완벽한 무대이다. 3,000년이 넘는 진화 끝의 치타는 이 혹독한 땅에서 속도와 놀라운 적응력의 상징이 되었으며 야생 세계의 감동적인 이야기들과 함께하고 있다. 놀라운 진화 과정을 거쳐 아프리카 치타의 날렵한 몸은 속도에 완벽하게 최적화되었으며 무식한 힘보다는 민첩성을 우선하는 이상적인 신체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우아하고 정확하며 자연의 경이로운 정교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습니다. 동아프리카 치타의 삶은 다른 포식자들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포효하지 않으며 또한 큰 무리를 지어 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수컷 치타는 보통 작은 무리를 이루어 영토를 보호하며 암컷 치타는 홀로 새끼를 키우며 스스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사냥 기술을 가르칩니다.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치타들은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키 큰 식물들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몰래 먹잇감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전력 질주로 그들은 놀라운 속도로 달려나가 단 3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합니다. 치타는 시속 70마일까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 놀라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리는 회복을 위해 멈춰야 하기 전까지 900에서 1500피트 사이의 짧은 구간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여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하고 먹잇감을 완벽한 정확도로 추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흰머리 독수리들은 하늘을 맴돌며 날아다녔고 수메일 떨어진 곳에서도 날카로운 눈으로 사체를 훑어 찾아다녔습니다. 타고난 청소부인 그들은 종종 자연의 만찬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손님으로 다른 포식자들이 나타나기 전에 부드러운 부분을 먹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6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물체를 감지할 수 있는 특별한 시력과 넓고 튼튼한 날개 덕분에 흰머리 독수리들은 경이로운 시력에 의존하여 사바나 전역을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아 헤맵니다. 한편 루펠 대머리 수리는 하늘의 묵묵한 수호자처럼 고원지대의 고요함을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이동한다. 독특한 폐 구조 덕분에 이들은 이 황야에 다른 대부분의 새들을 압도하는 기록적인 고도로 날 수 있으며 사냥 범위를 확장하고 야생 먹이사슬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유지한다. 경이로운 316피트의 고도에서 루펠 대머리 수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라는 타이틀을 자랑스럽게 보유한다. 하지만 이 장엄한 대머리 수리는 불법 사냥과 서식지 손실로 위협받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희귀한 새를 위한 안전한 안식처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보존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 기린은 주로 아카시아 잎빛과 높은 관목류를 먹으며 야생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데 이는 그들의 거대한 몸에 풍부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이 특별한 키는 기린에게 넓은 시야로 멀리서 포식자를 발견하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생존 기회를 높일 수 있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길고 튼튼한 뒷다리 덕분에 그들은 진흙탕 습지를 쉽게 헤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발길질은 적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자연 방패 역할을 합니다. 세렝게티의 광활한 습지에서 기린은 야생의 아름다움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양육자이기도 합니다. 무성한 식물로 뒤덮인 비옥한 습지는 어미 기린이 새끼를 안전하게 낳고 포식자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놀랍게도 태어난 직후 새끼 기린은 일어설 수 있으며 어미를 따라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이는 이 험난한 자연 환경에서 생존할 확률을 높여주는 중요한 생존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늪지의 진정한 조용한 지배자는 아마도 거대한 하마일 것입니다. 밭이 물에 잠기면 그들은 모든 생존 욕구를 손쉽게 해결하며 고요한 물속에 길게 누워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10에서 16피트에 달하고 무게가 400파운드까지 나가는 거대한 몸집을 가진 하마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마는 하루 대부분을 민물에 몸을 담그고 보내며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 눈과 귀만 수면 위에 내놓습니다. 눈물은 하마의 천을 식혀줄 뿐만 아니라 뜨거운 햇살로부터 그들을 가려주는 우산 역할도 합니다. 그들의 두꺼운 피부에서는 피와 같은 붉은 점액이 분비되는데 이 점액은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항균 특성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밤이 되어 어둠이 깔리면 하마들은 무리와 함께 시원한 물속에서 천천히 벗어나 육지로 올라와 먹이를 찾아 나섭니다. 주로 신선한 풀과 관목을 찾죠. 평균적으로 각 하마 무리는 밤마다 최대 80파운드의 풀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다른 동물들이 자리를 잡은 심야에만 움직입니다. 세렝게티 서쪽 회랑은 그루메티 강을 따라 펼쳐진 정말 중요한 생명선으로 광활한 초원과 듬성듬성한 숲, 물이 찬 늪지가 어우러져 건기에 풍부한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이곳은 야생동물들의 긴 이동 여정에서 귀중한 수자원이자 열대 사막의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필수적인 경유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늪지의 평온한 수면을 바라보면 가장 무서운 포식자 중 하나인 나일강 악어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웅장한 이동은 위험한 여정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멋진 광경이기도 합니다. 거대한 동물떼는 푸른 초원과 시원한 비가 그들을 기다리는 약속된 땅을 향해 이동합니다. 5월의 우기가 끝나면 그루메티 강을 향한 행군으로 이동이 시작됩니다. 동물떼는 강변을 따라 모여듭니다. 그곳은 일정한 습도가 싱싱한 풀과 영양가 있는 관목을 유지시켜 주어 초식동물에게 풍부한 잔치를 제공합니다. 6월이 되면 야생동물떼는 일시적인 안식처를 찾아 강변을 따라 모여듭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체력에 대한 시험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생존 시험이기도 했다. 약하거나 운이 없는 개체들은 물속 포식자들, 특히 악명 높고 교활한 나일강 악어의 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삶과 죽음이 뒤섞여 장엄한 자연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위대한 이동. 이 혹독한 생존 투쟁을 목격하며 우리는 강하든 약하든 모든 생명체가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혹독함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만물의 강인함, 당열, 그리고 비범한 적응 능력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야생의 세계는 생과 사의 미묘한 균형이 늘 존재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모든 움직임이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생존 이야기를 담고 있다. 건기가 찾아오면 수자원의 고갈은 많은 야생 동물들을 인내의 한계로 내몰고 그들의 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해진다. 하지만 이주는 단순히 생존 본능만은 아니다. 그것은 또한 생태계의 리듬과 얽혀있는 춤이며 조화로우면서도 복잡한 하나의 집단적 움직임이다. 거대한 동물떼들은 견고한 자연 방벽을 형성하여 아프리카 사자, 치타, 줄무늬 하이에나와 같은 위험한 포식자들로부터 서로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단결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서쪽 회랑을 따라 풍부한 자원을 찾고
공유하는 능력을 확장하여 무리가 위험한 시련들을 쉽게 극복하도록 돕습니다. 그 여정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강을 따라 떠내려온 동물 사체들은 악어와 죽은 동물을 먹는 조류들에게 귀중한 식량원을 제공하며 그루메티 강 지역에서 대규모 생태계 순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생사의 순환이 야생 세계의 존재를 유지하고 길러왔으며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경이로운 생물 다양성의 테피스트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풍요로움은 강탈이 아니라 균형과 나눔이다. 나일강의 맑은 물줄기에서부터 타오르는 초원까지 모든 지역은 절제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무도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가 수백만 년의 진화를 거쳐 지속될 수 있게 한 비결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신이 침묵의 질문에 귀 기울일 여정이다. 우리는 자연 그 자체처럼 진정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비가 내리면 마치 아프리카 전체가 깨어나는 듯합니다. 사막은 화려한 꽃들로 활짝 피어나고 초원은 생명력으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든 생물들은 풍요로움의 교향곡에 함께 어우러집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그 땅이 계절마다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너무 많이 가져가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취합니다. 우리는 세렝게티를 가로지르는 강력한 누대의 대이동을 따라가고 오카방고의 햇빛 가득한 습지대를 방문하며 콩고의 고대숲 깊숙이 모험을 떠나 절제로 인해 보존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의 증거를 탐험할 것입니다. 거대한 콩고 열대우림 속에는 무수한 종들로 가득 찬 자연의 보물이 있는데 맑은 시냇물 위를 물총새들이 날아다니고 고릴라 무리는 푸른 나무숲 아래에서 느긋하게 식사를 즐긴다. 하지만 삼림벌차의 사냥 기후 변화로 인해 열대우림이 끊임없이 파괴되면서 그 장엄함은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 1970년부터 콩고 열대우림은 불법 벌목 및 기타 위협으로 인해 매년 평균 1.2400만 에이커의 삼림을 잃고 있다. 이러한 성공들은 회복력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절제 원칙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인간이 야생 동물처럼 충분함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우리의 행성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적당히 사는 법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코끼리가 온화함을 표현하는 방식처럼 단호하게 또는 누가 수천 마일을 이동하는 방식처럼 강인하게 우리의 자연적 풍요를 보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의 끊임없는 대이동과 코끼리, 무리의 온화한 힘을 지켜보며 자연의 강인함을 진정으로 높이 평가해보세요. 바로 그들의 교훈이 우리에게 이 소중한 세상을 함께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행동할 영감을 줄 것입니다. 아프리카 세렝게티는 풍요로움이 영원한 대서사시로 엮여있는 땅이다. 빗구름이 서서히 걷히면 드넓은 하늘 아래 초원은 눈부신 황금빛으로 펼쳐진다. 이곳에서는 대지의 맥박이 끝없이 움직이는 수백만 생명체들의 발걸음과 동기화될 때 수많은 생명이 섬세한 조화 속에서 피어난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경이로운 힘이며 세렝게티의 활기찬 맥박은 이 땅에 깊은 변화를 가져온다. 150만 개체가 넘는 떼들은 끝없는 조수처럼 이동하며 광활한 대지에 깊은 흔적을 새긴다. 땅에 울려 퍼지는 발굽소리는 초원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하지만 바로 그 발걸음이 또한 그곳의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땅이 파헤쳐지거나 풀이 뜯길 때면 그것은 늘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결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다. 풀은 새로운 활력으로 다시 자라날 수 있을 만큼만 뜯기며 다음 계절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 주기를 시작하게 한다. 이것은 혼돈의 파괴가 아니다. 그것은 절제의 교향곡이며 그 안에서 모든 발걸음과 발굽소리는 그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
뒤따라오는 동물들을 위해 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야생의 세계에서 생과 사가 끊임없이 교차하는 곳에서 자연의 깊은 지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상징인 누떼는 가장 가혹한 생존 시험에 직면해 있다. 웅장한 마라강은 거센 물살로 인해 갑자기 끔찍한 광경으로 돌변할 수 있으며 수면 아래 위험한 포식자들을 숨기고 있다. 흙탕물 아래에는 완벽하게 위장된 몸과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악어들이 언제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잠복해 있다. 누떼에게 강을 건너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다. 그것은 무리의 각 개체의 의지와 인내심을 시험하는 혹독한 생존 시험이다. 하지만 그 조화는 인간이 만든 장벽들이 무리의 전통적인 이동 경로를 가로막으면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IUCN의 최근 연구는 울타리와 농장들이 동물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던 고대의 이동 경로를 갈라놓고 있으며 그로 인해 세렝게티 야생동물의 자연적인 리듬을 점차적으로 깨뜨리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생명 주기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흠뻑 젖고 기진맥진했지만 용감한 새끼 염소는 맞은편 강둑으로 기어 올라가려 애썼습니다. 어미염소의 부드러운 격려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의 시련에 맞선 조용하지만 심오한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영양대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발굽은 생명의 강렬한 북소리처럼 땅을 울리며 강인함과 불굴의 정신을 입증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생물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수호자였습니다. 대지의 한계와 조화롭게 사는 삶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풍요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고 존중해야 할 책임이라는 것을요. 오늘 세렝게티의 햇살 가득한 중심에서는 야생 동물들의 원시적인 춤, 즉 포식자와 피식자 사이의 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빠르고 우아한 동물인 치타가 새끼들과 더불어 광활한 야생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오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생존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자연의 섬세함, 균형, 그리고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높이 솟은 풀들 사이를 스치듯 지나가자 그 몸의 희미한 얼룩무늬는 부드러운 여명 속에 점점 희미해져 갔다. 표범의 호박색 눈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사바나를 훑으며 맑은 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끝없는 탐욕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고 이 광활하고 풍요로운 땅에서 새끼들을 키워내야 하는 어미로서의 신성한 임무였다. 현명한 절제력으로 표범은 마치 주고받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대가처럼 능숙하게 먹잇감을 골랐다. 사바나는 비옥하고 활기찬 땅이자 스릴 넘치는 사냥의 무대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경쟁과 지속적인 도전의 전장이기도 하다. 활시위처럼 팽팽한 근육을 가진 어미 치타는 땅에 바싹 웅크렸고 그 숨결은 신선한 공기를 거의 흔들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멀지 않은 곳에서 한 영양은 가까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새끼 치타들이 어미 주변에 모여 어미의 모든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며 자연의 혹독한 현실을 직접 배우고 경험합니다. 갑자기 어미 치타는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돌진하여 심장 박동 한 번만에 약 200피트를 내달립니다. 겁에 질린 영양은 달아나지만 사냥꾼 치타가 한 발 더 빨랐습니다. 치타의 날카로운 발톱이 먹잇감을 움켜쥐자 영양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이 영양을 땅바닥에 쓰러뜨렸고 그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미 치타는 더 이상 공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잔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남은 영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게 내버려 두었는데 마치 언제 멈춰야 할지, 언제 용서해야 할지를 아는 삶의 철학을 따르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행위를 넘어 사바나에 깨지기 쉬운 생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WWF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치타와 같은 포식자들은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약한 개체들을 제거함으로써 이들은 개체군을 강화하고 초원의 장기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절제는 어미의 사냥 기술에 여전히 의존하는 새끼들을 위한 말없는 희생을 요구했다. 어미 치타가 먹잇감을 아카시아 나무 그늘로 끌고 가 막 식사를 준비하려던 참이었다. 그때 갑자기 사자의 천둥 같은 포효가 고요한 분위기를 깨뜨렸다. 사바나의 강력한 지배자들은 종종 치타가 힘들게 잡은 먹이를 가로채곤 했다. 어미 치타는 날카롭고 환한 휘파람 소리를 내며 털을 곤두세웠지만 사자의 거대한 몸집은 그 공간을 숨막히게 만들었고 대등하게 맞설 여지를 주지 않았다. 쓰러진 먹잇감을 향해 고통스럽고 후회스러운 시선을 보냈지만 어미 치타는 물러서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조용히 새끼들을 이끌고 전장을 떠났고 텅 빈 새끼들의 배는 또 하루의 굶주림을 알리는 듯했다. 그 희생의 순간은 치택에서 볼 수 있는 힘과 규율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치타는 사냥을 충분히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추격에 필요한 에너지는 치타를 탈진하게 만들고 다른 포식자의 먹이가 되기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치타는 더 힘든 날들을 위한 귀중한 자원인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 신중한 선택은 미래의 사냥을 위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보장하고 세렝게티 전역에 치타뿐만 아니라 하이에나, 표범 및 다른 많은 포식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복잡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하지만 치타 이야기는 오늘날 세상의 불안정성과 생존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록 그것이 지족의 지혜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치타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이래로 인간의 지속적인 환경 파괴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 30%가 상실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멸종 위협으로부터 세계의 야생동물 상징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관심과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는 강력한 경종입니다. 야생 치타의 개체 수는 7,000마리 아래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인간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 심화와 밀렵 증가 앞에서 이 웅장한 포식자의 존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해가 광활한 들판 너머로 질 때 치타에게서 얻는 교훈은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 삶은 균형에 대한 진정한 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은 세렝게티 주민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공명합니다. 자원이 풍부한 세상에서 진정한 생존 기술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멈춰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치타의 여정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 또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며 자연에 대한 연민을 보여야 한다는 깊은 일가음입니다. 삶은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일부를 나누도록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취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 안에서야말로 세상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야생 세계에서 풍요의 열쇠는 가져가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되돌려주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균형이 지혜와 풍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유지되면서 세렝게티의 순환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세렝게티 여정은 자연이 과잉이 아닌 균형으로 번성한다는 깊은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을 만들어내는 코끼리, 공학자들부터 끈질긴 물소 전사들, 사자와 치타 같은 영리한 포식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이 위대한 교향곡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은 단순히 근육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끈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충분함을 아는 것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야생의 세계는 소중한 유산이지만 동시에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행성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영원한 가치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합시다. 미래 세대가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감상하고 야생 세계로부터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말이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또 만나요.